네, 뉴스킹 2부 민주당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당 안팎으로 여러 이슈가 참 많은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민정수석이라고 잘못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예. 정무수석을 하셨습니다. 자, 한중관계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싱하이밍 갈등, 이게 정치권에 이어서 외교 문제로 번진 상황인데 논란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멍석을 깔아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주장할 수 있는 네.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거든요. 예. 지금 어찌 보면은 다른 문제 다 차치하고 양안 문제에서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답이 뭐냐면 그러다 불타 죽는다 그랬거든요. 네. 이 정도로 중국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현상 변경 반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미국이 나오니까 이것만큼은 안 된다. 네. 이렇게 그냥 세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G2 경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네. 사실 북핵 문제도 중국도 북의 핵 보유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또 이 대중국 경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그 발언 부분.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이든 뭐든 제가 보기엔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할 것이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대표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중국 대사를 만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야당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중계를 했다든가 예. 또 중국이 조금 달라요. 외교적으로 조금 외교적 언어라든가 또 외교적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나라인데, 그렇죠. 이게 가장 예민한 문제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건들고 나오니까 대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까지 한 거거든요. 언어까지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그런 것까지 좀 이재명 대표가 감안하고 네. 만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생중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 고려를 해서 조치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초선 때인가요? 예. 중국 그 외교부장 초청으로 갔어요. 의원들 여러 명이 갔는데 네. 그중에 한 의원을 가지고 2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뭐냐면 대만을 방문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이제 그쪽으로. 예. 그 정도로 아주 그 결례한 거죠. 예. 초청해 놓고 예. 2시간 동안 한국 국회의원을 내게 양안 관계 설명하고 왜 안 되는지, 대만 방문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2시간을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한국이 그냥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명령 반대라고 대만 문제를 미국과 똑같이 그냥 해버리니,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감안해서 중국의 외교적 패턴, 네. 자세, 언어를 감안을 해서 생중계 이런 것은 조금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초선 때 중국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5분의 민주당 의원이 13일에 중국 방문했고요. 오늘 추가로 또 7명 또 간다고 하는데, 여기 가서 뭐 이 행보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나쁘진 봐요. 않다고 보시고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이라는 상대방이 있고요. 네. 우리로서는 여러 관계에서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되거나 예. 혹은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또 동맹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은 아시다시피 G2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은 당연히 유지되고 강화되고 해야 네. 되지만 한미 동맹 과정에서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늘 어려운 숙제였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막 지르듯이 중국에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는 거고요. 네. 곧 후과가 옵니다. 국가가 올 것이다. 예. 그런데 야당이 아하. 비판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건 야당이 해야죠. 예. 그런데 우리도 집권했던 세력이고 예. 하니까 야당으로서 중국 가서 이런 최악의 상황, 안 좋은 상황 이런 것이 예견되는 과정에서 야당 외교를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정부하고 여당 협조 없이 야당 주도로 간다면 혹시나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은 굳이 대한민국을 굳이 애써서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네. 뭐 이런 건 이제 흔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예. 남남 갈등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중국이 굳이 전략적으로 갈라치기 전략을 국내 여론이나 네. 국내 관계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중대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그냥 본인이 힘이 없을 때 자신들이 힘이 없거나 약할 때 그럴 때 갈라치기 전략하는 거죠. 약할 때 상대 국가를 갈라치게 하지. 그래서 지금 상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래서 겁니까? 한국 외교, 한국 대통령의 대중국 그 외교라든가 대중국 시각 주장 이런 것을 놓고 그냥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네. 중국이 무언가를 하여튼 조치를 하거나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한국의 여론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거는 뭐 그 후의 문제고 그럴 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략에 말려든다기보다는 야당이 이런 역할들을 네. 좀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나 자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조금 엎질러진 물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변화시킬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수사만 날리거든요. 수사도 아니죠. 이 논리적으로 충돌이 돼요. 중국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우리는 변함없다.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국에서 보거나 또 이 관전자들이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는 겁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말이에요. 예. 이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중국이 북한 편을 그냥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들어버린다거나 네. 이래놓고 한국과의 우호, 예. 경제 협력 뭐 이런 것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증진돼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더 되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화 채널을 좀 열 수도 있을까요? 중국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시시비비의 네. 문제 이런 걸 떠나서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거나 뭐 이러기에는
먼저 그냥 불을 지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G2 경쟁국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과 이것을 네. 먼저 너네 이렇게 우리 양안 관계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된 것을 건드렸지만 야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중국이 먼저 대화 채널을 열거나 아하. 혹은 다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순서나 이치상 지금 안 맞는 시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야 다시 대화하자, 다시 또 관계 정상화하자, 뭐 이러면서 대화 채널을 열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되돌리기 어려운 어렵다. 데까지 이게 진도가 나가버린 아하.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현안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죠. 또 그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20여 명의 캐스팅 보트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발언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미쳤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체포동의안 올 때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네. 나도 뭐돈 부스럭 소리가 소리. 부스럭 예. 소리가 났다는 둥. 그래서 우선 그 장관으로서 통상적이지 않아요.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대장동 50억 클럽 네. 박영수 그다음에 좀 누굽니까 곽상도 의원이 의원. 네. 이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동이라는 확실한 이 엄청난 그 녹취록이 있죠. 그런데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 다른 수사를 해서 네. 이 녹취록이 증거로서 충분하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풀려났어요. 이 문제도 이정근 통화 기록은 있어요. 네. 통화 내용 네. 녹취한 거는 녹음한 거는. 그런데 수사를 했죠. 네. 했는데 그것을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체포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 증거라든가 이 통화 녹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이 수사 결과가 수사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상적이라면 부결해요. 그래도 기소하고 재판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출된 동의안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부결표가 저는 가결표가 많이 나온. 자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민주당이 좀 뭉치는 단일 대화되는 계기가 됐을지 아니면 또 내용의 시작이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정당의 갈등이나 문제는 네. 한 가지 문제로 승패가 나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로 갈라지거나 한 가지 문제로 또 다시 봉합이 되거나 예. 이러지 않고 당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민주당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예컨대 이제 혁신이 문제라든가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자체 당을 끌어가는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별개로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거랑 뭐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크게 이 문제는 조금 연관시켜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대가 조 전 장관 교수직 파면을 했습니다. 3년여 만에 결정이 났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가 또 있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네. 무죄 추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수직이나 뭐 이런 문제를 결론을 네. 파면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재판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서울대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정부 교육부에서 전 총장이 이 문제를 늦게 처리했다고 또 교육부에서 또 이 서울대 쪽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다 무죄가 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지나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금 행보로 봤을 때 총선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 자체가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네. 출마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또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네. 조국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걸 가지고 예. 갑론을박하거나 미리 또 예단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 집권 2년 차 들어섰는데 전 정부 정책 점검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감사원 감사도 지시 내렸고요. 공직기업 비서관실에 또 이런 지시 내렸다고 한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완전히 이 윤석열 정부가 네. 하여튼 문땡 회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회의 딱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 뭐 9시 회의입니다. 그러면 예. 땡 하면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을 해요. 저는 정책을 집권한 사람으로서 집권한 세력으로서 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컨트롤 타워의 정점으로서 저는 정책 변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탓을 해버리고 그리고 왜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의 도움이 되고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무런 입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또 그런 현상도 안 보이고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정부 지우기는 뭐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기조예요 이게. 네. 이것은 기조다 이게. 네. 온당치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문제나 또 지금 뭐 시민사회 보조금 네.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책 자체가 틀렸는지, 네.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국민들의 이 시각에서 좀 보고 예.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정책하고 과오하고 이런 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 그냥 막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뭐 그런 썰도 있죠. 한동훈 네.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조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요. 네. 이 과오를 묻고 그 책임을 묻고 하려면 이제 또 법적으로 하여튼 뭐 구속시키고 또 유죄가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가 이 문재인 정부가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전 정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설적인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